안녕하세요. 저희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카고의 단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족과 상봉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는 유학을 갈 때 결혼한 사람은 우선 학교에서 6개월을 다니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초청장을 가져야만 가족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학 생활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 6개월이 되니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었다. 얼른 우체국으로 가 서울의 가장 빠른 우편으로 보냈다. 그 비자 인터뷰 서류를 보내면서 그 서류 안에 손편지로 어떻게 하라는 절차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번호까지 붙여주며 알려주었다. 생각 같아서는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 시절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카톡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이 없었고 전화요금도 국제전화는 아주 비싸서 할 수 없이 편지로 자세히 쓰는 수밖에 없었다. 요즘에 어떤 TV 토크쇼에서 내 또래 연예인인 1985년 정도에 LA 사는 교포 여자와 연애하며 국제전화를 자주 하며 또 오래 해서 집 2채 값을 날려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뻥이 아니다. 정말 연애한다고 매일 국제전화를 걸다가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한 달에 거뜬히 나온다. 그 당시에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 값이 300 정도였으니 오늘은 아내가 딸과 같이 오는 날이다. 마음이 설레서인지 아침밥도 먹기 싫어 대충 맥도날드에서 때웠다. 1시간 전에 미리 오헤어 공항에 나가 딸과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단층으로 개조했지만 내가 올 때는 1층과 2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2층 유리창에서 계속 내려다보니 드디어 아내가 딸과 함께 짐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위를 보더니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나를 금방 알아보고 아빠가 저기 위에 있다고 딸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6개월 만에 가족 상봉이었다. 6개월간을 호래비로 살다 전내나는 딸아이와 냄새 좋은 아내 두 여자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 종소리 대신 이제는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질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분기점이기도 했다. 공항에서 택시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내가 얻어놓은 아파트를 보자마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지하에서 나는 약간 곰팡이 냄새, 피부로 느껴지는 눅눅한 끼, 이런 집을 얻었구나. 사는 내내 두고두고 책 잡히는 일이 되었다. 또 하나의 큰 실수는 짧게나마 국제전화로 뭘 준비해 가냐고 물을 때 찬찬하지 못한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가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왜 가져오지 말라고 했냐고 사놓은 것도 안 가져왔다고 아쉬워하며 아내는 내게 몹시 짜증을 냈다. 6개월간 잔소리 공해 없는 청정지역에 살다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내가 가족과 사는 실감이 났다. 딸아이는 그 애대로 먼저 살던 집과 현재 집이 너무 비교가 되니 징징대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서울 집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달래냐고 그럼 내일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딸아이가 자기 생각에도 비행기를 그리 오래 타고 와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느꼈는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구름 타고 바다를 건너 오래오래 왔는데 어떻게 내일 갈 수 있냐며 더 징징대었다. 이제 식구가 오니 정말 좋았지만은 한편 갑자기 내 식구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당장 내일 내가 일 가고 학교 가면 아이와 아내는 뭘 해야 하나. 암튼 혼자보다 둘이니 집에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낫겠지 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난 일을 마치고 바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나니 밤 10시가 되었다. 하루 종일 못 본 아내와 딸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전 속력으로 뛰어가 5분이라도 집에 빨리 가려 했다. 와보니 아내는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의 손을 잡고 장도 보러 가고 또 아이스크림 가게도 갔다 오고 들어보니 나보다 훨씬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한시름을 놓았다. 그리고 눈치를 보니 와이프는 내심 힘들었던 시집살이보다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다. 할아버지 부모님께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결혼 후 처음으로 좁은 집이지만 우리끼리 사니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 미국에 오면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살림의 전념하다 영어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온 아내는 미국 사람과 말하는 게 두려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하기보다는 문에 붙어있는 작은 확대경을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살폈다. 그럼 호기심 많은 딸도 같이 보겠다고 때를 써 그 애를 들어서 문구멍에 눈을 대주고 둘은 교대로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살피는 파수꾼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니 성격이 활달한 딸애는 밖에서 노는 미국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7일이 지나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TV 앞에 만화 영화를 보는 내 딸 앞에 내가 잠깐 TV를 가렸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Move! 저리 비키라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이가 없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아이는 영어를 영어를 빨리 말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노는 걸 보니 영어 반, 한국말 반 이렇게 짬뽕으로 막 써도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우리 가족은 미국의 일상에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